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오래전부터 수구 세력들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대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시도를 벌여왔다. 이를 위해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그 대한민국의 이 공로자로서 김구 선생님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의 국민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공로자는 이승만과 그와 손잡은 친일 세력들을 말한다. 그리고 기어코 교과서에 건국절을 박아넣었다. 먼저 첫 번째, 안병직 교수는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에 의해서 독립되지 않았다. 연합군이 일본하고 독일을 쳐부숴서 조선이 독립된 것이지 김구 선생이 총 들고 해서 독립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말에 수긍하는 사람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 외국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 독립운동이 독립의 결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야말로 자학사간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이 만연하고 있는 이상한 역사의식 중에 하나가 1945년 8월 15일은 미국의 선물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대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중국이든 간에 한국의 독립을 아무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시키는다도 바로 독립시키지 않고 신타 통치하겠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싸워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시기의 전쟁이란 것은 우리가 1920년대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직접적으로 1대1 독립전쟁을 했다면 193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또 전쟁 상태에 들어오게 되니까 한국은 중국과 연대해서 한중 연대해서 일본 제국주의를 격퇴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싸웠죠. 그다음에 40년대 들어오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때는 잘 알다시피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동맹국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심지어 소련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손을 잡고 진영과 진영의 대결을 벌였어요. 그때 우리는 바로 연합국 진영에 참여함으로써 싸우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국을 참여하는데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조선의 독립이라도 보장받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카이로 선언을 장개석 정부를 통해서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켜낸다고 하는 그 부분이 연합국의 선물이 아니라 임시정부의 외교의 성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전쟁을 안 한 적이 없었고 그다음에 이른바 진영 싸움에서 우리가 연합국 진영에 통해서 싸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직접 단독으로 독립을 못했다고 얘기하면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유럽이 쉽게 독일군을 물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한사코 우리만 김구 선생이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총 들고 싸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 자체를 어떻게든 비하하고 우리 스스로 독립할 능력이 없었다고 말하는 일본의 입장을, 과거 일본 극우의 입장이나 일본 제국의 입장을 오히려 정당화시켜주는 기이한 논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국절 주장에 앞장서고 있는 이영훈 교수는 1949년 9월에 정부가 국경일을 광복절로 제정할 때 48년을 염두에 두었고 1950년 8.15 때 제2회 광복절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기념식을 거행했다. 그러던 것이 전쟁 후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잘못 해석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건국절은 제정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그것도 역사책을 똑바로 안 본 거죠. 물론 광복절 자체는 1949년 9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그때 출발은 45년 8월 15일에 대해서 국경일을 제정해야 되는데 사실 8월 15일 그때 국경일이 정부가 없었으니까 수립을 못했잖아요. 이걸 제정하는 문제하고 또 동시에 48년도 8월 15일 같은 날 정부를 수립하는 이 두 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국경일 제정의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45년 8월 15일과 48년 8월 15일이 합쳐서 포괄적인 면서 그 광복절로 불렸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는 계속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전쟁의 혼란이 아니고 그 위에 지속적으로
45년 8월 10일과 48년 8월 10일 하나로 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는 정착이 되는 게 45년 8월 15일을 광복절로, 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해서 그 위에는 단 한 번도 52, 3년부터는 계속 광복 몇 주년, 정부 수립 몇 주년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이영훈 교수 이야기는 무슨 전쟁의 혼란 때문에 됐다는데 그 말이 아니죠. 오히려 광복 45년 8월 10일과 48년 8월을 같이 광복절로 했던 게 혼선이 있으니까 오히려 45년 8월 10일 광복절로 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을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명확히 구분하는 게 그 위의 역사적 과정이고 그것은 이승만 정권 내내 위에 바뀐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료 자체를 오히려 왜곡한 것이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정성방직과 고려대를 세운 김성수 같은 분이 친일파를 대도당하고 있는데 이런 협의한 정신을 가지고서는 이 민족이 장차 창대한 역사를 이룩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요. 박정희가 일본에 혈서를 쓰고 친일을 했다 하더라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실은 인정해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친일파가 아니라 건국의 공로자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영훈 교수라든지 현재 수구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친일파들을 민족 반역자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죄인을 변집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제공한 사람이 이영훈이죠. 이영훈의 입장이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성공한 국가다. 성공한 국가인데 이 성공한 국가들이 바로 친일파 덕분에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영훈 교수 입장은 일제강점기에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총독부와 같은 국가기회에 참여했다. 그리고 조선총독부와 같은 국가기회에 참여함으로써 근대 국가를 운영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었고 해방 후에 이승만 정부가 이들을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들 덕분에 빠르게 근대 국가, 효율적인 근대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친일했던 사람을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으로 만드는 논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것은 이 말들은 모든 친일파는 다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근대화의 선구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일본 육사를 가고 만주 군관학교를 거쳐서 일본 육사를 갔던 부분을 일찍이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마침으로써 근대적 군사 기술을 습득하였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이른바 항일 세력들을 이른바 토벌하다 할 때 그 당시에 중국의 항일 세력들과 싸운 바람에 6.25 때 중공군과 싸웠을 때 이길 수 있는 경험을 습득하였고 이래서 사후적인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인 같으면 친일했잖아요. 일본인과의 경쟁 속에서 그들이 전부 다 기업들이 전부 다 살아남기 위해서 친일했단 말이죠. 근데 그 친일이 민족 기업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정경유착이 출발이 된 게 한국 사회는. 근데 정작 이것을 무슨 근대화의 선구자라든지 한국 산업의 주역으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겠죠. 판사하면 일제 시기에 일찍이 판사를 함으로써 사법제도를 하게 되고 경찰하면 일찍이 경찰을 물어보면서 대한민국 군대 경찰이 하게 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립운동한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바가 없고 친일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왜? 독립운동가 전부 다 해망명격이잖아요. 실제로 이영훈 교수 입장은 독립운동은 건국의 해가 되고 걸림돌이었고 친일파들이 건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친일파를 그렇게 건국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누구를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해방 후 3년 동안에 좌우투에서 만들어진 나라라는 이런 도식적인 구도를 만들어서 친일파를 하더라도 해방 후에 반탁투쟁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에 앉으면 건국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자가당착을 넘어서서 거의 이런 정도로 일본의 우익도 상상하지 못하던 역사적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주최 토론회에서 전희경 의원은 국정만 놓고 보면 대다수 임시정부 요원들은 외국인이었다. 임정을 건국의 시초로 보면 외국인이 건국했다는 것이 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어서 연대 유석춘 교수는 이승만은 독립운동 내내 무국적자였고 김구는 중국 국적이었고 안창호는 미국 국적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축을 이룬 임시정부는 건국의 시초로 보기엔 흠결이 있다라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마디로 유사일에 없는 논법입니다. 경청동지할 독립운동가들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통곡을 할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우리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해외 망명객이 됐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속성은 망명객이에요. 근데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은 개척 뭐냐면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일본인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주장하면서 잡아들이고 있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변 보호가 필요하니까
해당 국가에 망명 신청 또는 국적 신청을 할 수도 있었고 또는 활동하기 위해서 이동할 때 여권에 써야 되니까 국적을 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독립운동의 수단으로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것을 다른 외국인으로 배척하는 이런 경우 없는 이야기 자체가 정신착란증이야. 이런 사이코패스예요. 역사의 사이코패스예요. 게다가 이렇게 해서 만든 임시정부는 외국인이 만든 정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도 안 맞죠. 그 안창호 선생은 뭐 미국 국적이 아니고 중국 국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김구 선생은 무국적이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무국적이었어요. 그 다음 또 누구였죠? 이승만? 독립운동 내내 무국적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승만은 1918년에는 대통령 되기 직전에 재편으로 했어요. 오히려. 저는 뭐 국적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 보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이 한때는 일본 국적을 사용했다.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 더 큰 틀에서는 독립운동은 망명격으로서 독립운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국적자 또는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졌던 이유가 이민 가려고 한 게 아니란 거예요. 나라를 찾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배제해버리면 그럼 결국 국적이 중요한 개념이 되면 친일파가 가장 일본 국적이네요. 그 일제시대 주인공은 일본인하고 친일파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뭐죠? 반정부 조직이 되고 독립운동은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놀라웠게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 학술 세미나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지금 한국사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을 주는 의의에 대해서 한 말씀 짧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을 낼 때 저는 적어도 한국 사회가 정상사회라면 그 친일파는 대부분 죽었더라도 그 후손들이 선대의 친일에 대해서 반성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성하면서 우리가 용서가 되고 그다음에 분절과 갈등이 없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역사 정의와 상식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뭐냐면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부정할 정도가 아니라 건국절이라든지 이런 걸 내세워서 오히려 친일파가 건국의 아버지고 독재자가 바로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주장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명 사전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나 대한민국의 여당이 그다음에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런 나라. 다시 말해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은 나라를 독재자하고 친일파한테 빼앗긴 거예요. 이거 다시 찾아야 되는데 이래서 우리가 국정교과서나 건국절 반대운동만은 부족하죠. 국정교과서 통해서 우리 잘 아는 세대가 뭘 배우겠습니까? 그 다음에 박정희 기념관이나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성지순례라면서 세뇌를 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만 부족하니까 이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어떤 것이었고 거기에 협력했던 친일파들의 재상이 무엇인지 낱낱이 않는 증거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걸 전시해야죠. 알려야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함께 지금 대한민국하고 관계없다고 불리는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투쟁과 그 정신적 가치와 그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의 희망상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전시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본받고 나아가서는 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한국의 우리 시민들의 친일파 청산이나 독재 청산의 역사들 또 나아가서는 한일 시민들이 같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가해와 피해 국민이 같이 나서야 되겠죠, 시민들이. 그래서 올바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 이 전체를 우리는 만드는 진실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정교과서에 세뇌당하고 박정희 기념관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 식민지 역사 방법을 같이 보시라는 거예요. 보고 나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식민지 역사관은 우리 시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 권력과 자유롭게 우리 스스로가 성취한 대한민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정신들을 계승하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여기에 저희들은 한 10억 정도의 모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베 정권에게 박근혜 정권은 100억 원에 우리나라 일본군 위안부의 한배친 피해자 역사를 팔아넘겼어요. 매역이죠. 우리는 그 10분의 1로서 10억 원으로서 우리는 되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길게 독립운동 할 필요도 없습니다. 8월 29일 국치를 맞아서 국치를 제2의 독립운동을 선포했습니다. 그 핵심은 친일파와 독재자가 빼앗긴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는 제2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내년 8월 29일, 2017년 8월 29일 날 우리는 개관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운동가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고 또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못난 조상이 되지 않는 진정한 진실의 역사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예. 항상 권력은 돈으로서 유혹해왔어요. 그 돈에 또 역사를 팔아먹었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는 독립공체의 발행으로서 벽돌 하나를 쌓는 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낌없이 성금을 모아주시고 이 심지 역사관을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